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어제 평양회담 주변에서 아주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세계적 기업인이 경제 무식하고 경제를 망치고 있는 북한의 경제 관료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덕담인지 무슨 농담인지를 나누는 이런 해괴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과 경제에 대해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연출되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권하니까 할 수 없이 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들 대동해가지고 북한에 갔습니까? 누가 데려간 겁니까? 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30분 만에 드러난 청와대의 거짓말. 윤영찬 수석 어제 오후 3시 경제인 방북은 북 요청 아니다. 30분 뒤 북측 인사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 꼭 오시라고 했다. 여기에 누구 말을 믿느냐? 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문제에 관한 북한 측 인사의 말이 설득력은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의 이런 류에 대한 청와대의 논평이나 해명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결정적 지금 신뢰관계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문을 그대로 베껴서 쓰면 오보가 되는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첫날인 어제 한 북한 측 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이것은 경제인 방북은 북측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라고 밝힌 청와대 설명과 배치된다고 조선일보 보도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기업인 방북과 관련한 북측 요청은 없었다고 다시 반박을 했는데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방북 인사 17명이 오후 3시 30분 이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와 만나 경협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황호영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이 배석을 했는데 그는 이 부회장과 악수한 뒤 북측이 이 부회장 방북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답니다. 이 부회장은 웃으면서 네라고만 대답했고요. 이 내용이 청와대 푸울 취재단이 정리한 면담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리 측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에 그 대화가 찍혔습니다. 이 영상은 오후 8시쯤 취재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3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제인들의 방북과 관련해서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브리핑 한 지 30분 만에 북한 인사가 우리 기업을 만나 우리가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수석은 황호영이라는 분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측은 이번 방북에서 경제인 누굴 데려오라 말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되겠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부탁, 청탁 또는 압박을 받고 우리 경제인 중에서 세계적 기업인만 골라서 데리고 감으로써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이용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우리는 대북 경제 제재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실수를 한 겁니다. 저는 뭐 일단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극단적인 표현이 더 정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대외경제총괄 내각부총리 리용남이를 만났다. 이 사람한테 세계적 기업인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눈 덕담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 지금 미국의 CIA나 국무부는 밑줄 치면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리용남이라는 자는 우리 이재용 선생은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던데 라고 말했답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돼 재판받은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자가 토를 달았습니다. 참, 최태원 SK회장은 건물도 많이 높아졌지만 나무들도 많이 자라난 것 같고 상당히 보기 좋았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남북이 잘 되고 북미 정상회담도 잘 되어서 빨리 금강산도 풀리고 했으면 좋겠다. 등등.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 쉽게 말하자면 남측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개발 등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라고 소개를 했답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교류가 본격화되면 저희가 평양에서 함께하는 한반도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런데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 철도도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한 기업인도 그렇게 되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이 기자들의 보도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핵을 포기하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공허하고 그냥 덕담 주고받는 수준인데 문제는 구광모 LG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하고 있는 리용남 내각 부총리라는 자입니다. 김정은도 아니고 이 자가 운영하는 것은 무슨 대외경제총괄이라는데 북한의 대외경제가 뭡니까? 첫째, 무기 팔아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법니다. 히로뽕을 팝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공장 돌아가게 해놓고 공장 잘 돌아가면은 그냥 빼앗아 버립니다. 그 뒤에 투자한 사람이 북한에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금강산 관광에서 현대아산이 지은 것을 다 몰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무슨 사건이 나면은 개성공단을 폐쇄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이게 북한이 말하고 있는 대외 경제의 실상 아닙니까? 약탈 경제 아닙니까? 약탈 경제. 그것을 제도화하자는 게 바로 판문점 선언에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번영,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자는 지금 자기 앞에 이렇게 딱 도일해 있는 17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을 보고는 어떻게 하면은 판문점 선언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냥 뽑아 먹을 것이냐, 피를 빨듯이 흡혈귀처럼 한국의 경제를 약탈할 것이냐 하는 그런 궁리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함께 대북 경제 제재에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희극적이기도 하고 비극적인 남북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가 오늘 좋은 말을 했던데, 평양 건너편에 새로 지은 건물에 과학 중심, 인재 중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삼성의 기본 경영 철학이 기술 중심, 인재 중심이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이 알고 신뢰관계를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여기서 소개한 이재용 씨가 말한 인재 중심은 그 할아버지 이병철 선생의 기업 이념입니다. 이렇게 삼성 건물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50년대에 만든 겁니다. 사업 보국,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보답한다. 그 다음에 인재제일, 합리경영, 이 세 개입니다. 합리경영, 인재제일, 사업보국, 이게 이병철 선생, 그리고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내려오는 삼성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대로 하면 됩니다.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경영. 합리경영은 뭡니까? 경제 원리를 따라라는 것이죠. 경제 원리는 뭡니까?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 그런데 북한 노동당 정권은 공짜는 있다. 어디에 있느냐? 남한에 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라는 이런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뜯어먹겠다. 그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이 참 말을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